(2024년 10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불러놓고 정작 그가 발언을 하려고 하니까 퇴장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강제 퇴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지난번 일제시대 때 우리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렇게 이제 김문수 장관이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걸 핑계로 이미 국힘당 의원들은 출석을 하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만 모인 자리에서 김문수의 증언을 들을 수 없다. 강제로 나가라 라고 하니까 내가 왜 나가느냐 버티다가 결론적으로 강제로 나가는 그런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참 제가 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팩트 얘기하는데요. 팩트를 딱 들이밀면 좋아할 것 같죠. 팩트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가 원하는 팩트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에 그 동아일보의 송평인 논설위원도 그런 칼럼을 썼던데 일제시대 때 우리의 국적은 일본이었죠. 네. 그리고 저도 자료 하나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호남 지역에서 누군가가 하와이로 이민을 갔을 때 일본 여권을 갖고 하와이 간 거. 그거는 이제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도 다 있는데 아니 일본 여권 갖고 다녔다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우리 조선인들은 일제시대 때 일본인 대우를 받았죠. 근데 그런 일본 국적도 얻지 않았고 미국 국적도 하지 않고 끝까지 무국적자로 있다가 우리가 해방됐을 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미국 사람인 것처럼 묘사했던 게 좌파들이었습니다. 김일성이란 자 있죠. 김일성이란 자는 그의 아버지가 3.1운동 때 조금 가담을 하죠. 그래서 가족을 이끌고 만주로 갑니다. 만포에서 바로 건너가면 임강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임강이라는 데서 한의원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장춘이라는 데로 가죠. 거기서 살다가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장춘에 있는 육문중학교를 다닙니다. 육문중학교. 상당히 좋은 중학교예요. 지금도 있어요. 명문이에요. 거기서 3학년을 그때는 중학교가 중고등학교 과정인데 3학년쯤 다니다가 자퇴하게 되죠. 아버지가 죽었고. 그래서 김일성의 엄마가 중국인 경찰 지금 우리를 한 파출소장 정도 되는 사람한테 재가를 가죠. 그게 첩으로 갔는지 본처로 갔는지는 좀 확인이 안 돼요. 어쨌든 제가 보기엔 첩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살다가 그 엄마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인 그 양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김일성이는 학교를 그만 다니면서 이제 그쪽 조직에 있는 공산 조직에 들어가죠. 그때가 김일성이가 아버지 따라서 임강으로 건너갈 때는 그때의 만주 땅은 중국, 지금 중화민국 땅이죠. 근데 1931년인가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그쪽이 만주국이 됩니다. 만주국 시절에 육문중학교 다니다가 김일성이는 이제 만주 정부에 반대하고 일본 정부에 반대하는 공산 게릴라 단체에 들어가면서 트드라고 하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타도 제국주의 동맹인가 뭐가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주보중이 이끄는 동북항일연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모택동이 이끌었다가 나중에 연안으로 가는 그 중국 공산당 본류하고는 조금 다른 주보중이 이끄는 만주에 있는 공산 세력이 되는데 거기에 가담했다가 그 다음에 2차 대전 터져가지고 일본이 계속 자기네 탄압하니까 소련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김일성은요 소련 넘어가가지고 그 주보중이 부대가 다 넘어가서 거기서 88여단으로 편제가 돼요. 소련군이 되죠. 그러니까 김일성은요 처음에 일본 국적자로 있다가 아버지 따라 임강 갔을 때는 중국 국적자가 됐다가 만주국 국적자가 됐다가 근데 본인이 이제 만주를 거부하고 일제를 거부했다. 그럼 중국 국적자지. 그러다가 소련으로 넘어가 소련 국적자가 됐다가 그 다음에 해방됐을 때 들어왔을 때는 소련군 대위였는데 얼른 소령을 달아줘서 소자 계급장 달고 들어와서 그 계급장 떼고 나중에 북조선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 김일성이 국적 바뀐 건 아무도 얘기 안 해요. 홍범도 얘기하는데 홍범도도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소련군 장교였어요. 소련 국적자라고.
그거는 팩트인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 국적자였다는 걸 자꾸 문제 삼는데 우리 일본 국적자 맞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했다고 해서 김문수 장관 증언하지 말라고 불러놓고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야당 참 한심합니다. 자기들 팩트가 나오니까 팩트가 싫은 거죠. 지금요 국회가 그냥 입법 기능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정치를 하고 있어요. 사람 불러놓고 망신 주고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있어요. 일종의 인민민주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민재판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 계열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다수라는 걸 이유로 뭐 국회에 불러놓고 자기네가 정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4.3 조사위원회 국정원 출신 누가 왔는데 불러놓고 그 사람이 나는 얼굴을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마스크 쓰니까 마스크 벗으라고 그거 갖고 싸우다가 증언을 들으면 되지 결국은 뭐 퇴장하라 그러고 웃기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행정을 하고 있다고. 이거 입법 독재입니다. 공산주의로 가는 조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씨는 말끝마다 뭐 국민이 원하면서 지금 장단을 맞춰주고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한동훈 씨의 문제점은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럼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정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럼 이재명이 하자는 대로 가야지. 그게 정치가 아니라고요. 다수당이라 그래서 그게 항상 옳고 그게 다 옳으면 그게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거라고. 한동훈 씨는 지금 이재명의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본인이 거기에 편승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걸 유도해주고 있다는 걸 몰라. 지금 국회에서 김문수 장관 불러놓고 팩트를 얘기하면 자기네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버리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고 뭐 4.3 무슨 조사위원회 누구 불러놓고서는 마스크 문제 가지고 쫓아내고 망신 주고 이게 뭐예요? 이거 옛날에 사또 재판하는 거랑 똑같지.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공산주의 요소를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맞서야 되는 한동훈 대표는 뭐 국민 눈높이 국높이 하면서 오히려 편성을 하고 있으니까 참 문제입니다. 김문수 같은 사람 괜찮은 분이죠. 괜찮은 분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자꾸 꺾어나가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죽이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거기에 본의 아니게 미필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한동훈 참 한국 정치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